숨겨진 과거 조용한 엄마의 반격. 안녕하세요. 저는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59살이죠. 평범한 공무원 엄마였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저에게는 30년 동안 아들에게도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 때문에 해병대 면회소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한 중사의 무례한 태도가 결국 전군의 제도를 바꾸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단순히 선글라스를 쓴 이혼녀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은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날 위병소에서 제가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을 때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30년간 감춰온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은 진실 하나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일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라 원장까지 지냈죠. 한국형 전차, K9 자주포 무인기 체계 개발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서 비상회의에 참석하고 주말도 없이 연구소에 나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아들 도윤이에게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냥 사무직 공무원이었어. 이렇게만 말해왔거든요. 매일 밤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자는 엄마를 보면서도 도윤이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실한 공무원 엄마라고 생각했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아들이 저 때문에 부담을 느낄까 봐서였어요. 또 제가 하던 일이 군수 관련이다 보니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개발에 관련된 사람의 가족이라는 게 알려지면 안전상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유가 더 컸어요.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제 과거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요. 이미 아빠 없이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텐데 엄마까지 복잡한 사람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도윤아, 엄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팠어요. 30년간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해왔는데 정작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평범한 엄마로만 기억되고 싶다니. 복잡한 심정이었죠. 정년 퇴임 후에도 서울에서 조용히 살면서 과거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끔 뉴스에서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무기들이 나오면 혼자 뿌듯해하면서도 도윤이 앞에서는 관심 없는 척했죠. 그런데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도윤이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더라고요. 엄마, 저 군대 가려고 해요. 응. 그래, 군대는 가야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아니에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려고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해병대라니요? 왜 하필 그 힘든 곳을요? 도윤아, 왜 굳이 해병대야? 그냥 육군으로 가면 안 돼? 엄마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엄마처럼?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제가 너무 평범한 척 살아온 탓일까요? 아들이 저를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면서 생각해봤죠. 제가 30년간 해온 일들이 정말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숨기며 살았을까? 아들이 저를 본받고 싶지 않다고 할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며칠 후 도윤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정말로 해병대 갈 거예요. 1년 휴학하고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죠. 왜 그렇게 힘든 곳을 가려고 하니? 엄마, 저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야 나중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지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의지가 있다니 말이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엄마가 응원할게. 이렇게 말했지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해병대라니요.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입대 전날 밤 도윤이 짐을 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훈련 받는 동안 면회 오실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안 가면 누가 가니? 면회 오시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엄마가 제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키운 아들이라 더 애틋했거든요. 우리 도윤이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면 엄마한테 편지라도 써.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도윤이는 해병대 훈련소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싶었죠. 3개월 후 드디어 첫 면회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도시락도 싸고 단정한 정장도 차려입었죠. 그리고 평소처럼 선글라스를 썼어요. 선글라스는 제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였어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햇빛 때문이기도 했지만 회의할 때나 공식 석상에서 항상 착용했거든요. 해병대 제1사단까지 가는 길이 멀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했는데 벌써 오후였죠. 그래도 아들을 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위병소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딱딱하더라고요. 여러 가족들이 와서 면회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면회 접수를 하러 갔는데 정우석이라는 중사가 앉아 있더라고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군인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표정부터 이상했어요. 면회 신청서 작성하세요. 무뚝뚝하게 말하면서 서류를 던지듯 주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군대니까 원래 이런가 보다 했죠. 아들이 여기서 생활하고 있으니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아들 이름, 생년월일, 부대명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적었죠. 그런데 서류를 다 작성하고 제출했더니 그 중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연예인 오는 자리 아닙니다. 선글라스 벗으세요. 목소리 톤부터 비아냥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바로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런데 그 중사의 태도는 계속 불쾌했습니다. 마치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하더라고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드님은 지금 징계 중이라 면회 못 받습니다. 네? 징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 도윤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무슨 징계인가요? 뭘 잘못했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냥 돌아가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면회를 못 받는지도 안 알려주고요. 버스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허탈하게 돌아가라니. 정확한 이유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언제까지 면회가 안 되는 건지도 알고 싶고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중사는 더욱 거만해지더라고요. 정우석 중사의 태도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는 것 같았죠. 이혼하신 분들이 유독 까다로워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봤어요. 손이 부르르 떨렸죠. 죄송한데요. 아들 상황이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설명할 거 없습니다. 징계면 징계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도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해온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여보세요. 국방기술품질원전 원장 서유진입니다. 전화를 받은 참모부 직원이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해병대 제1사단 위병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서러웠거든요. 면회 규정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개인 신상까지 모독하고 있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전화를 받은 참모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해병대 본부에 연락했나 봐요. 5분도 안 되어서 위병소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정우석 중사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큰일 났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죠.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실례지만 혹시 국방기술품질원이 어떤? 그제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네, 30년간 근무했고 원장까지 지냈습니다. K9 자주포 한국형 전차 개발에 참여했어요. 그 순간 위병소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죠. 정우석 중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참모부 직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지금 즉시 해병대 본부에서 연락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0분 후에 김서윤 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똑똑하고 올곧해 보이는 여성 장교였어요. 서유진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김서윤 대위입니다. 김서윤 대위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원장님 행보를 예전부터 지켜봤습니다. 군사과학기술학회에서 발표하시는 모습도 봤고요.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우석 중사를 불러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중사, 지금 뭘 한 거야? 어떻게 국방기술품질원전 원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정우석 중사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하얘져서 벌벌 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커진 상태였죠. 해병대 본부에서 즉시 감찰 요청이 들어왔고 면회 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작됐어요. 김서윤 대위가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원장님 아드님 징계는 사실 아주 경미한 거였어요. 다른 훈련병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미 해결됐고요. 면회도 원래 가능했습니다. 네? 그럼 왜 면회가 안 된다고 한 거죠? 그건 중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더 화가 났어요. 아들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중사의 기분에 따라 면회를 막은 거였어요. 원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군 면회 시스템을 개편하면 어떨까요? 성차별적 응대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어요. 김서윤 대위의 제안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일을 다른 가족들이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면회를 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드디어 아들과 면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회실에서 도윤이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했거든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가 들어왔는데 정말 늠름해져 있더라고요. 살이 빠지긴 했지만 어깨가 넓어지고 자세가 곧게 서 있었어요. 엄마. 달려와서 안기는 아들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도윤이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부대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무슨 소문? 엄마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는 소문이요. 훈련소장님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도윤아, 엄마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존경하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왔다니요. 그 순간 30년간 숨겨왔던 마음이 복받쳐 올랐어요. 엄마, 왜 그동안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냥 평범한 공무원인 줄 알았거든요.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부담이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요. 저는 항상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미 그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싶어서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30년간 숨겨왔던 일들이 아들에게 이런 영감을 줄 줄 몰랐거든요. 엄마, 저도 해병대 끝나면 엄마처럼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기술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경찰관이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기특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면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헤어지기 전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일로 부대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간부들이 면회객들한테 훨씬 친절해졌거든요. 면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김서윤 대위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전군 인권응대 자문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네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퇴임 후에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게 될 줄 몰랐거든요. 국방부의 제안을 깊이 고민해봤어요. 아들도 이제 성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군 인권응대 자문위원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각 군의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는데 저만 여성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일로 전군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장군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강한 군대는 약자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겁니다. 면회객은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예의를 갖춰 대해야 하는 거죠.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는 일이 시작됐어요. 면객 차별 방지 지침,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응대 과정, 녹화 기록제, 피해 신고 시스템까지 체계적으로 구축했죠.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었어요. 3개월 동안 전국 주요 부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해하던 간부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 대대장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게 많았네요. 특히 여성 면회객들한테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3개월 만에 면회 관련 민원이 80%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면회 오는 가족들 표정이 밝아졌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죠. 한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원장님 덕분에 아들 면회 갈 때마다 기분 좋게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6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전군에서 면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95%가 만족한다고 답했거든요. 예전에는 60%도 안 됐었는데 말이죠. 원장님,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군대가 진정한 국민의 군대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육에 매진했죠. 1년 후 도윤이의 마지막 면회 날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 저녁이에요. 그동안 매달 면회를 갔는데 갈 때마다 위병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위병소 직원들이 저를 보면 먼저 인사를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면회실에서 도윤이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아들이 사회로 나가는구나 싶어서요. 엄마. 문이 열리고 들어온 도윤이를 보니 정말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키도 더 커진 것 같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우리 도윤이 이제 진짜 어른 다 됐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여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누구도 면회객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도윤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역하면서 후임들한테 꼭 말해줄 거예요. 면회 오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말이에요. 정말 기특했어요. 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니. 그리고 엄마, 저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가 기술로 나라를 지켰다면 저는 사람을 직접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간 숨겨왔던 제 일이 아들에게 이런 영감을 줄 줄 몰랐거든요. 엄마, 이제 엄마 일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되죠? 물론이지. 하지만 엄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우석 중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1년 사이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 말씀을? 원장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면회객 한 분 한 분을 정말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위병소를 나오는데 여러 가족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면회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도 어머님 얘기 많이 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니요. 김서윤 대위도 이제 소령으로 진급해서 저를 배웅해줬어요. 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문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김소령 앞으로 후배들 잘 지도해주세요. 네, 원장님. 원장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위가 결국 좋은 일에 쓰였다는 게 정말 뿌듯했죠. 도윤이도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거예요. 저는 그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면 되죠. 평범한 엄마로 말이에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나설 수 있는 그런 엄마로요. 작은 진실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배웠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조용히 살겠지만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언제든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도윤이가 경찰관이 되면 저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자랑스럽네요.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군대 관련 소식이 나오면 뿌듯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한 변화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작은 목소리라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